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스포츠의 흐름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채널, 대한체육 소식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결과 단순한 승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숫자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3전 전승.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은 완벽한 흐름. 스코어는 무려 15대 0에 가까운 압도적인 결과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완벽하다. 이미 우승 후보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한번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이번 유벌컵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력, 분명히 강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쉽게 이깁니다. 너무 빠르게 끝납니다. 그리고 너무 완벽합니다. 스포츠에서 완벽함은 언제나 의심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강팀은 때때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팀은 지금 진짜 실력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경기가 단순한 예선이 아니라 더 큰 무대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안세영 선수입니다. 이번 예선에서 안세영 선수의 경기, 분명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압도와는 다른 흐름이 보입니다. 길게 싸우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버티지 않습니다. 체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이건 단순한 실력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운영일까요? 첫 경기 빠르게 끝냅니다. 두 번째 경기 더 빠르게 끝냅니다. 세 번째 경기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 흐름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설계된 패턴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낸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지금 단순히 강한 팀인지 아니면 흐름을 설계하고 있는 팀인지, 그리고 이 완벽함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이번 대회의 진짜 우승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을 얻게 되실 겁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만들어낸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안세영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번 유벌컵 예선에서 안세영 선수의 경기, 단순히 강했다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강했는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겼는가입니다.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초반에는 팽팽합니다. 상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흐름이 바뀝니다. 랠리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수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경기가 끝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안세영 선수는 경기를 길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움직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공격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끝냅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안세영 선수는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까요?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경기를 하는 선수는 지금 이 한 경기의 승리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대회를 운영하는 선수는 언제 힘을 쓸지, 언제 아낄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세영 선수의 플레이는 분명 후제 가깝습니다. 첫 경기 빠르게 끝냅니다. 두 번째 경기 더 효율적으로 끝냅니다. 세 번째 경기 상대를 완전히 통제합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요소가 일관되기 때문입니다. 속도, 리듬, 체력 사용, 그리고 마무리 타이밍까지.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등장합니다. 안세영 선수는 지금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방식을 설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진짜 싸움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예선입니다.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줄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체력을 아끼고 리듬을 유지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는 그 세 가지를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안정적인가? 왜 이렇게까지 흔들림이 없는가? 그 이유는 단순한 실력이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경기의 흐름을 통제하고 상대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자신이 원하는 순간에 승부를 끝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선수는 더 이상 상대와 싸우지 않습니다. 경기 자체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선수는 강한 것이 아니라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선수는 막기 어렵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안세영 선수의 모습,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아직 보여주지 않은 카드가 남아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의 경기들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더 큰 무대를 위한 준비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이제 곧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 팀 전체의 구조를 봐야 할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선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흐름이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벌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보여준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강함이 아닙니다. 바로 분산된 구조입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표팀이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흔들리면 팀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득점이 특정 선수에게 집중되지 않습니다. 경기 운영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역할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부담도 나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분명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무너지더라도 팀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예선에서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위기 상황을 맞지 않았습니다. 흐름이 끊긴 적도 거의 없습니다. 경기마다 안정적인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해 보이는 구조일수록 그 안에 숨겨진 약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팀은 안정적인 팀일까요? 아니면 아직 시험받지 않은 팀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진짜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 점수차가 벌어지는 순간, 흐름이 상대에게 넘어가는 순간, 이 모든 상황에서 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조의 또 다른 측면이 드러납니다. 분산된 팀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 명이 필요합니다. 승부를 끝내는 선수, 흐름을 되돌리는 선수, 모든 압박을 감당하는 선수. 결국 모든 시선은 다시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안세영 선수입니다. 지금까지는 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의 순간에는 집중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팀, 이건 매우 강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이 흔들리는 순간 팀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가설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지금 의도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쉽게 말해, 굳이 힘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경기를 끝내고 진짜 승부는 더 중요한 순간에 대비하는 전략입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지금까지의 완벽한 경기력은 단순한 실력이 아니라 설계된 흐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전체의 구조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더 짚어야 합니다. 상대 팀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패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속도, 리듬, 경기 운영 방식까지 모두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분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막기는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대한민국의 구조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준비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준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위 레벨팀의 특징입니다. 이제 질문은 다시 하나로 모입니다. 이 구조, 과연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예선에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본선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대는 더 강해지고 경기는 더 길어지고 압박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구조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안정적인 팀인지 아니면 아직 시험받지 않은 팀인지 그 답은 이제 다음 단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이 팀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봐야 할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점점 하나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치나 대표팀입니다. 이번 유바컵에서 중국 역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그것도 쉽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기고 있는가입니다.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중국은 경기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모든 카드를 한 번에 꺼내지 않습니다. 핵심 선수를 아끼고 상황에 따라 로테이션을 활용합니다. 이건 단순한 선수 기용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전략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중국은 왜 가장 강한 카드를 숨기고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결승입니다. 중국은 지금 예선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결승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 안정과 경험의 상징, 천위페이 선수, 그리고 속도와 공격의 핵심, 왕즈위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는 단순한 개인 능력을 넘어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가진 전략 카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안세영 선수와 맞붙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안세영 선수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어땠습니까? 압도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길고 치열했습니다. 한 포인트, 한 순간의 차이였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선수의 격차는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격차가 크지 않을수록 전략의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등장합니다. 중국은 이미 그 패배를 분석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나리오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은 경기를 짧게 끝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게 끌고 갑니다. 랠리를 늘리고 체력을 소모시키고 집중력을 흔듭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체력전입니다. 그리고 심리전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안세영 선수는 이 압박을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빠르게 끝냈습니다. 체력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상대로는 상황이 다릅니다. 경기는 길어집니다. 포인트 하나하나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작은 실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중국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길어질수록 변수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심판, 환경, 컨디션, 그리고 무엇보다 멘탈. 이 모든 요소가 개입되는 순간 완벽했던 흐름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중국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은 흐름을 통제하는 팀입니다. 반면 중국은 흐름을 흔드는 팀입니다. 이 두 가지 스타일이 충돌할 때 경기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 버티는 싸움으로 바뀝니다. 이제 질문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대한민국의 완벽한 운영이 중국의 집요한 전략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길어지는 싸움 속에서 단 한 번의 흔들림이 모든 것을 바꿀까요? 이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대결은 단순한 준결승이나 결승이 아닙니다. 이건 준비된 팀과 설계된 팀이 맞붙는 진짜 승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흐름을 따라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완벽한 경기력, 안세영 선수를 중심으로 한 정교한 운영, 그리고 차이나 대표팀의 준비된 전략까지.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유버컵, 과연 누가 정상에 오를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두 팀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완성된 흐름을 가진 팀입니다. 리듬이 있습니다. 통제가 가능합니다. 경기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안세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에이스가 아닙니다. 팀의 균형입니다. 경기의 리듬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해답입니다. 반면 중국은 다릅니다. 완벽함보다는 유연함입니다. 고정된 패턴이 아니라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선수층이 두텁고 상황에 따라 전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기다릴 줄 아는 팀입니다. 이제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체력입니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누가 버티는가. 두 번째, 멘탈입니다. 압박 속에서 누가 흔들리지 않는가. 세 번째, 타이밍입니다. 결정적인 한순간에 누가 더 정확한 선택을 하는가.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팀이 결국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점수는 팽팽합니다. 경기는 후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체력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단 한 번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한 번의 선택에서 모든 것이 갈립니다. 만약 안세영 선수가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끝까지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단 한 번이라도 타이밍이 어긋난다면 그 균열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했던 팀일수록 작은 흔들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다릅니다. 흔들리는 상황을 이미 대비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경기, 예상 밖의 흐름, 그리고 압박 속에서도 버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승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두 가지 철학의 충돌입니다. 흐름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는 팀.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결과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세영 선수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설계된 대한민국이 끝까지 그 흐름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결정적인 순간 모든 것을 뒤집을 것인가?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회,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건 준비와 전략, 그리고 한계를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곧 우리 눈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대한체육 소식은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체육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